한동훈 대표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번 입장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유와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언이 대통령 고유의 이 통치 행위, 법적으로 보장받는 대통령의 고유의 통치 행위 영역 안에 들어가는 권한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당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내란죄 주장이 광란의 칼춤이라며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멈춘 적이 없었다라며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가 법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강변을 했습니다. 크게 조금 전 대통령의 입장은 세 가지 내용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비상계엄 조치를 선포하게 됐는지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고유의 통치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강변. 그리고 세 번째 구성 요건은 본인을 향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 내란죄 주장에 대해서 전혀 법리적으로 내란 적용은 맞지 않는다라며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도 없었고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라며 정말 국회를 마비시키고 정치인들을 제압하려 했다면 200여 명의 적은 소수의 병력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변했습니다. 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것, 이 여부에 따라 내란죄 적용되느냐 아니냐라는 어떤 법적인 논란이 있고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도 없었고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지시도 없었다라며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리적인 강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검사와 장관들, 국무위원들을 탄핵시켜서 이른바 직무정지를 시키려는 초유의 국정마비를 꿈꿔왔다라며 그에 대한 반증으로 야당이 최근 이 단독 예산을 삭감해서 상정한 등등을 사유로 됐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된 이유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집요하게 있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국정원이 이를 점검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다른 기관과 달리 유일하게 선관위만 이걸 거부하다가 선관위 직원들의 부정 채용 의혹이 드러나자 제한적으로 국정원의 비상점검을 받아들였지만 전면적으로 선관위가 국정원의 점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 이것을 비상계엄 조치를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비상계엄이었다 라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인한 무방비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국회를 마비시키거나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계엄 선포의 이유를 분명하게 대통령이 밝힌 겁니다. 자, 이 같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주장이었고요. 이 같은 대통령 입장을 밝힌 이유로는 아마 탄핵이 소추돼서 헌재에서 탄핵을 심리했을 때 과연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대통령 고유의 이 통치 행위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여부, 더 나아가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이 주장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법적인 방어 논리, 법적인 논리를 내세웠다라고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이제 입수가 돼가지고 대통령의 담화문을 줄 끄면서 읽어봤습니다. 일단 상당히 이 법적 검토를 거쳐서
아주 조심스럽게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앞에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은 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뭐 비슷하고요. 뭐 상당 부분 저도 거기에는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에서 입법부를 다수당에서 국정 마비까지 간 상황을 시도했다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인데요. 비상계엄이 그러면 타당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대통령은 타당했다. 뭐 실병력 투입도 뭐 경비 차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내란죄는 아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이제 결국 이 내란죄냐 아니냐는 중요한 항목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느냐 아니냐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주장과 이른바 특전사 사령관 이런 사람의 주장이 약간 엇갈립니다. 대통령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않고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을 쓰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실무장 하지 않고 계엄 해제 의결을 쓰면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중간 단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과연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 수 없게 막았느냐, 강제력을 행사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시 여부가 지금 없어요.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내란죄의 핵심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의 말과 특전사 사령관의 말이 다릅니다. 또 지금 경찰청장의 말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진실 공방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탄핵마저도 지금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입장이고요.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발표했던 임기를 포함한 모든 거취를 맡기겠다는 입장에서 완전히 지금 180도 달라진 것이죠. 그렇죠. 정면 뭐 승부수를 띄운 셈인데. 그렇죠. 이제 탄핵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내란죄 혐의가 없는데 왜 나를 기소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상황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또 질문 듣고 다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입장이 끝난 뒤 이런 지시를 했군요. 윤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 지금 여당 상황이 더 험난해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는데 이제 잠시 후면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다면 대통령의 이 강한 입장 표명과 친윤계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의 저 윤리위 소집 지시가 과연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자, 일단은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전성훈 원장님,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항변은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적법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늘 적법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그거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북한의 공격 등, 적국으로부터의 공격 등이 있을 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내세운 그 논리는 북한의 선관위를 향한 집중적이고 집요한 전상만 공격이 있었다. 그런데 선관위가 기존의 대통령의 권한 내지는 기존의 시스템 하에서는 선관위가 모든 걸 다 거부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이에요. 헌재에서 계엄이 과연 적절했고 적법했느냐 여부를 따질 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텐데 지금 법리적으로 대통령이 요건을 갖췄다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밝힌 게 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공격이 있었다. 그 북한이 6.25 남친과 같은 전면적인 군사 공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를 해킹했다고 하는데 뭐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해킹을 받는 거 정부 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뭐 은행이든 여러 기관들 해킹받는 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많은 피해를 봤었죠. 근데 굳이 선관위에서 해킹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엄의 발동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법적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오늘 저 담화를 보니까 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고도의 그 정치인인데 우리 현재 그 윤 대통령님은 그 법조인의 그 테두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금 그 얼마나 이 상황이 그 병력이 뭐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력이 동원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다 지금 지탄을 하고 있어요. 응? 지금 대통령은 자기 나름대로 입장을 항변하고 그 정치적인 반대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하나의 잣대가 됩니다. 과연 전 세계의 어느 나라가 어느 정치인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계엄 상황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 일단 법리적인 방어 차원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의 선관위 사이버 공격이 계엄 선포의 어떤 적법한 명분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의견이에요.